안녕하세요, 다우월드입니다. 제가 오늘 공유해드릴 기사는요, 최근 기사는 아니고 올해 3월 1일 미국 포브스지가 최근에 있었던 4가지 사건을 들어서 비트코인이 자신의 내재적 가치를 세상에 보여줬다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공유해드릴 건데요. 첫째로는 캐나다 정부가 백신 반대 시위대에 대한 후원 계좌를 동결한 사건이고요. 이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내재적 가치를 증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둘째는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올경하는 피난민들이 비트코인을 소지를 했고,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돕는 후원금들이 비트코인과 여러 암호화폐로 쇄도 중이다. 이 사실로 또 내재적 가치를 증명했다 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로는요, 놀랍지 않지만 서방의 금융 제재를 받게 될 러시아에도 비트코인이 금융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넷째는 값어치가 종이보다 더 빨리 떨어지고 있는, 현재는 국가명이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이곳의 리라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캐나다 사태를 잠시 보자면요. 트럭 운전사들에 의해서 처음 시작된 시위인데요. 미국에서 국경을 넘어서 캐나다로 들어갈 때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정부 방역 조치에 반발해서 캐나다 국회의사당이 있는 오타와 시내에 다 집결이 되어서 트럭 운전사들과 다른 캐나다인들이 장기간 시위를 시작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캐나다 총리가 이 백신 접종 의무화 반대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긴급 조치를 발동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바로 이 조치에 따르면 은행은 법원의 명령 없이 시위 관련자들의 개인 계좌들을 동결한다라는 아주 강수를 둔 것이죠. 그리고 시위 관련자들의 차량 보험도 중단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백신 의무 접종에 반대하는 캐나다 트럭 시위대를 지원하는 자금이 140만 달러가 모였었는데요. 이 계좌가 캐나다 토론토 도미니온 뱅크가 동결을 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로 이 시위대를 지원해주는 자금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캐나다 정부가 행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오히려 비트코인을 광고해주는 행위와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대부분의 인프라가 큰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에게는 외출도 쉽지 않았을 뿐더러 은행이나 금융 시스템들이 마비가 된 곳이 많았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중 또 매우 흥미로웠던 부분이 다수의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폴란드로 탈출을 하게 되면서 이때 암호화폐에 많이 의지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전쟁과 같은 급박한 상황이 닥치면 막상 은행이나 ATM으로 가도 현금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뱅크런이 발생하거나 시설이 마비가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비트코인으로 국경을 벗어난 덴마크 기자의 얘기를 기사에서 제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덴마크 기자 일행은 ATM 기기에서 모든 현금이 인출돼서 돈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비트코인으로 중고 자동차를 구매해서 무사히 국경을 넘을 수 있었다, 이런 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피난민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도 그의 재산을 가지고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국경을 넘은 지 2시간 뒤 전쟁 수행 능력이 있는 젊은 사람들은 국경을 넘는 것이 봉쇄가 됐다, 이런 얘기를 공유해주면서 이 전시 상황에서 암호화폐가 얼마나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요, 러시아국에서도 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유용하게 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암호화폐는 이 가치의 중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아니면 누가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이로울지, 이런 거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즉 그 말은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변제의 최종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A라는 코인을 전송하게 되면 이 보내는 의도가 무엇이 되었던, 상대가 누구가 되었던, 다른 중간 개입자에 의해서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압수가 되거나 그런 문제를 가지지 않고 사람이 제가 보낸 코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변제의 최종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포브스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튀르키예, 국가명이 바뀌기 전엔 터키였습니다. 이 국가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내재적 가치 발견이라는 것인데요. 이 튀르키예의 지난 10월 연간 인플레이션이 약 85% 이상으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는 오히려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쉽사리 잡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에 이 국가에서는 최근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생태계의 약세장을 기회로 삼아서 이 이스탄불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가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사재기를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보도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작년 4월에 당시는 국가명이 터키였습니다. 이 터키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제 지난 영상에서 다뤄드렸고 이곳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터키의 경제학자였던 아르킨 사이노즈가 파이코인을 적극 소개하는 영상이 있었고 또 그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기사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이렇게 터키인들이 파이코인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터키의 유명 경제학자이자 컬럼리스트 그리고 에르스테 은행의 전 CEO였던 에르킨 사히노즈의 영향이 컸다고 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는 2월 달에 유튜브를 통해 파이코인과 비트코인을 비교하며 파이코인 전망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유튜브의 영상의 게시판에는 암호화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인지도이다. 파이코인은 그런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핵심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영상의 내용을 구글 번역기로 영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핵심 정리를 해보면 비트코인은 인류에게 새로운 시대를 가져왔지만 기술적 한계로 더 넓게 발전하지 못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소성에 의한 투기로 변모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파이는 친환경적이고 접근성이 용이하며 화폐의 유통이 쉽고 빠르기 때문에 미래 암호화폐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코인은 테스트넷에 직접 접속을 하여 암호화폐가 갖추어야 할 보안성 및 신뢰성에 대한 증거 자료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글 트렌드를 보아도 전 세계에서 구글을 통한 파이코인 검색량이 세계 6번째로 나오는 등 이렇게 객관적 지표로 보았을 때도 다른 나라에 비해 터키에서의 파이코인에 대한 관심은 더 뜨겁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터키 사이트를 브라우징을 하다 보면 준비가 한창인 파이코인 전용 쇼핑몰도 볼 수가 있었으며 사이트 회원들과 셀러를 모집하는 광고 문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포브스가 선정한 비트코인의 내재적 가치를 증명한 4가지 사건을 한번 나열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 영상에서 비트코인을 홍보하려고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비트코인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에 제가 포커싱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선 코인 거래소가 없더라도 비트코인은 우리 주변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 점도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채굴하고 있는 코인들 아니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있으시다면 만약 현재 거래소가 어떤 규제를 받는다거나 이 거래소가 어떤 이유로 사용이 중지가 된다고 했을 때 또는 없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코인들의 가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그리고 내재적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 암호화폐라는 존재가 거래소에서 트레이딩 목적으로 발행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1차적인 기능은 이 코인 홀더들이 P2P 거래를 함에 있어서 어떤 중개기관이나 보증인 없이도 서로 신뢰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놓은 것이고요. 그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코인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FTX 거래소 파산 관련 사건을 보면서 그리고 FTX뿐만이 아니겠죠. 더 많은 거래소가 이에 관련이 되어 있을 거고 미래 더 많은 거래소가 또 다른 규제나 파산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거래소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가진 코인에 포커싱을 맞추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파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P2P 거래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하나의 문화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주변에서 보편적인 거래 방법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국경과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거래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온 것만으로도 이미 기적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국가가 아닌 정말 많은 국가에서 지금 파이를 채굴하고 있고 정말 많은 국가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P2P 거래를 만들어가려는 움직임은 사실 기적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이런 P2P 거래를 함에 있어서 어떤 중앙화된 거래소나 법정화폐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폐쇄형 메인넷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외부의 연결과 좀 차단이 되어 있다는 것은 파이코인의 내재적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신의 한 수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폐쇄형 메인넷은 아마 역사적으로 다시는 오지 않을 딱 한 번뿐인 기회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듣고 비웃을 수도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이렇게 커뮤니티가 점점 끈끈해지고 거래 보편화가 이루어지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브스 선정 비트코인이 내재적 가치를 증명하는 4가지 이유처럼
정말 위급한 상황들이 도래했을 때,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그럴 때 파이코인이 진정한 내재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FTX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더 큰 도미노 붕괴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바로 Not your keys, not your coins. 당신의 키가 아니라면 당신의 코인도 아니다 라는 뜻인데요.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지금 FTX 거래소에서 자금을 인출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 출금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는 우리의 코인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갑에 우리의 코인을 보관하는 철학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암호화폐는 개인으로부터 권력을 중앙 집중화하는 화폐 및 은행 시스템에 대한 또 다른 응답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염두에 두고 자금 통제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암호화폐가 구축된 정신에 확실히 어긋나긴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코인의 펀더멘탈을 잊어버리고 이 거래소라는 중개기관에 너무 쉽게 컨트롤 당하고 있고 세뇌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